가격 차이가 약 30만원. 홋카이도 온천마을 조장케이에서 첫날 이용한 객실은 성인 2인 석식과 조식 포함 약 52만원. 다음날 이용한 노천탕 코티지는 같은 조건에 약 82만원이었다. 객실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격 차이는 약 30만원. 숫자로만 보면 꽤 큰 차이지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했다. 객실의 크기와 구조, 조식과 석식을 즐기는 방식, 그리고 방에서 숲속 노천탕을 누리는 사치까지 30만원의 차이가 어떤 경험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직접 두 객실에 묵어보며 하나씩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일반 객실과 코티지를 하루씩 직접 이용해봤다. 객실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이 호텔은 객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숲을 표현한 로비, 하프 연주, 온천과 저녁 뷔페, 그리고 밤의 바까지 호텔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에 따라 숙박비의 가치가 달라진다. 홋카이도 여행 첫날은 대부분 삿포로 시내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치토세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삿포로를 지나 조장케이로 바로 이동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오늘 갈 호텔인 모리노 우타까지는 차로 약 1시간 25분. 렌터카가 없이도 갈 수 있다. 삿포로 지하철 남복구선 마코마나이역에서 호텔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약 30분이다. 다만 완전 예약제이고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조장케이에 들어오면 삿포로 시내와는 분위기가 바로 달라진다. 큰 관광지를 여러 곳 돌아보는 지역보다 강과 숲을 걷고 카페나 빵집에 들른 뒤 온천 호텔에서 쉬는 지역에 가깝다. 체크인 전 조장케이 풍경을 보고 싶다면 카페 카케노우에 시라이강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카페다. 십수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조장케이의 오래된 카페이고 발효 버터로 만든 카케노우의 케이크와 사이펀으로 내린 커피가 이곳의 대표 메뉴다. 식사와 빵, 젤라또까지 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야마노 카제마치가 편하다. 우드데크 길을 따라 여러 매장이 모여있는 구역이다. 이 중 아메노히토 유키노히는 이름부터 재미있는 곳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따뜻한 커피를 무료로 내어주고 젤라또를 주문하면 맛을 하나 더 얹어주고 피자를 주문하면 치즈를 더 올려준다. 날씨가 나빠도 여행이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을 그대로 메뉴판에 담은 곳이다. 바로 옆에는 2021년에 문을 연 엑스클로메이션 베이커리가 있다. 마가린과 쇼트닝 없이 전부 손으로 만든 빵을 팔고 작게 조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빵을 사서 발을 담그고 쉬었다 가기도 좋다. 다만 오늘 저녁에는 호텔 뷔페가 기다리고 있다. 체크인 전부터 배를 가득 채우기보다 빵이나 젤라또, 케이크 한 조각 정도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시간이 남는다면 후타미 쓰리바시 주변을 잠시 걸어볼 수 있다. 붉은 다리와 계곡, 조장케이의 숲이 한 번에 보이는 곳이다. 그리고 오후 체크인 시간을 맞춰 조장케이 스루가 리조트 스파 모리노 우타에 도착한다. 이 호텔에서 객실보다 먼저 봐야 할 곳은 1층의 모리 라운지다. 중앙의 철제 구조물은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커다란 나무, 초록색 카펫은 풀과 대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비를 표현했다. 불이 물을 수증기로 만들고 수증기가 구름이 된 뒤 다시 비가 되어 대지로 돌아오는 숲의 순환을 하나의 로비에 담았다. 설명을 모르고 보면 독특한 호텔 로비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벽난로와 물, 초록색 카펫이 왜 함께 있는지 이해된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벗고 카펫 위에서 앉아서 쉴 수 있다. 호텔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 로비가 아니라 집처럼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하루 4차례 파라과이 하프 라이브 연주가 진행된다. 체크인한 뒤 바로 객실로 올라가기보다 먼저 연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꿀팁 하나, 카카오톡 3분 여행을 등록하면 맛집 주소나 쇼핑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맛집의 경우 쇼츠에서 본 영상의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도록 하자. 첫날 이용한 객실은 디럭스 화양실이다. 체크인은 오후 3시, 체크아웃은 오전 10시. 객실 크기는 52제곱미터. 침대 옆으로 가장자리 테두리가 없는 아담한 다다미 공간이 이어진다. 2명이 사용하면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고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라면 침대와 다다미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마사지 의자도 있어서 공항에서 이동한 뒤 객실에서 쉬기 좋다. 남성과 여성용 스킨케어 어메니티도 각각 준비되어 있다. 객실에는 숲의 도토리를 떠올리게 하는 웰컴 디저트가 놓여 있었다. 커피를 직접 내려 디저트와 함께 웰컴 타임을 즐길 수 있다. 창밖으로는 호텔 입구와 조장케이의 산과 숲이 보인다. 다만 이 객실에는 욕조가 없었다. 객실에서는 샤워만 가능하고 온천은 대욕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객실 위치에 따라서는 대욕장까지의 이동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간다면 객실의 크기뿐 아니라 대욕장과의 거리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짐을 풀었다면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베개 갤러리에서는 여러 종류의 베개 중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하지만 준비된 베개가 모두 대여되면 끝난다. 베개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저녁을 먹고 가지 말고 체크인 직후 먼저 보는 것이 좋다. 파티시에 라보도 일찍 확인해야 한다. 시마에나가 케이크, 스루가 푸딩, 솔방울 모양의 케이크처럼 호텔의 숲 콘셉트를 담은 디저트를 판매한다. 시마에나가 케이크는 늦게 가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먹고 싶은 상품이 보인다면 먼저 구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구입한 디저트는 객실이나 라운지에서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객실을 확인한 뒤에는 모리 스파로 이동한다. 실내 대욕장은 천장이 높고 큰 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온다. 실내에 있지만 숲속에서 목욕하는 느낌을 살리려는 구조다. 밖으로 나가면 나무에 둘러싸인 노천탕이 이어진다. 새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 이곳의 온천은 나트륨 염화물천이다. 무색 투명한 물이지만 몸에 온기가 오래 남는 조장케이의 대표적인 온천이다. 사우나도 있고 여성은 전용 안반욕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객실을 이용한다면 이 대욕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숙박의 중심이 된다. 다만 다음날 이용한 객실은 대욕장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객실 안에서 같은 온천을 즐길 수 있었다. 모리노 우타를 예약할 때 석식을 포함할지 고민할 수 있다. 조장케이 온천가에도 식당은 있지만 이 호텔은 밖에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보다 온천과 저녁 식사, 라운지까지 호텔 안에서 이어갈 때 장점이 잘 보인다. 모리 뷔페는 숲속에서 동물들이 식사를 기다리는 듯한 동화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곳곳에 동물 장식이 있고 특히 토끼가 눈에 띈다. 창밖으로도 조장케이의 숲이 이어져서 호텔의 컨셉이 레스토랑에서도 끊기지 않는다. 음식 종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 담기보다 오픈 키친 메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와규 소고기 스테이크는 한입 크기로 바로 구워서 제공한다. 많이 담기보다 한두 개씩 맛보기 좋다. 대게도 3개씩 작은 단위로 준비되어 있어서 과하게 가져오지 않고 다른 메뉴와 함께 먹을 수 있다. 치즈 리조토는 만드는 장면부터 시선이 간다. 맛은 진하고 무거운 쪽보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편이다. 구운 생선은 일반 뷔페의 작은 생선 요리보다 메인 요리처럼 크게 제공된다. 중식도 다양하다. 새우 마요, 유린기, 마파두부, 상어 지느러미 계란찜까지 있다. 미얀마식 라이스 누들도 있어서 일식과 양식 중심의 온천 호텔 뷔페와는 조금 다른 구성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버섯과 모래집 오일 요리였다. 와인과 함께 먹기 좋고 다른 메뉴와도 맛이 겹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디저트를 위한 배를 남겨둬야 한다. 호텔 파티시에가 만든 푸딩과 생 초콜릿 케이크, 마카롱과 찹쌀떡까지 작은 크기로 여러 종류를 맛볼 수 있다.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인기 디저트도 뷔페에서 작은 크기로 먹어볼 수 있다. 아침에도 디저트가 나오지만 종류는 저녁이 더 많다. 디저트를 좋아한다면 저녁 식사에서 반드시 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객실로 돌아가기보다 다시 로비로 내려오는 것이 좋다. 벽난로에서 마시멜로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에 오래 두면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겉면만 빠르게 굽는 것이 좋다. 라이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책은 라운지에서 읽거나 객실로 가져갈 수 있다. 하프 연주 시간이 맞으면 벽난로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로비 한쪽에서 숲속의 비밀 공간처럼 만든 오리바가 있다. 반원형의 은색 벽과 길게 이어진 나무 카운터가 중심이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기본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550엔의 기본 이용료가 붙는다. 저녁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시거나 온천을 마친 뒤 하루를 정리하기 좋다. 내가 선택한 것은 딸기 진토닉. 딸기의 산미가 먼저 나오고 레몬을 더하면 조금 더 가볍게 마실 수 있다. 조용하게 마시고 싶다면 야마자키 싱글 몰트도 잘 맞는다. 바 안에서도 로비에서 진행되는 하프 연주가 들린다. 식사와 온천, 음악과 밥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가 이어진다. 둘째 날은 같은 호텔 안에서 완전히 다른 객실로 이동했다. 별동에 있는 노천탕 코티지다. 객실 크기는 65제곱미터, 여기에 12제곱미터 규모의 우드데크와 노천탕 공간이 붙어 있다. 실내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다. 일반 객실보다 넓지만 이 객실의 가장 큰 차이는 크기가 아니다. 거실에서 바로 우드데크로 나가고 샤워를 한 뒤 숲을 바라보며 노천탕에 들어갈 수 있다. 대욕장 운영 시간이나 다른 투숙객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언제든 원하는 순간에 객실에서 곧바로 온천에 들어갈 수 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앞에는 숲만 보인다. 내가 방문한 5월 중순에는 노천탕 앞에 마지막 벚꽃이 남아 있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나 단풍이 드는 시기라면 객실에서 보는 풍경도 더 좋아질 것 같다. 객실 냉장고에는 웰컴 스파클링 와인과 모리노 우타의 오리지널 푸딩이 준비되어 있었다. 푸딩과 와인을 들고 테라스에 앉았다가 바로 온천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일반 객실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코티지동은 체크인도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체크아웃은 오전 11시다. 일반 객실보다 앞뒤로 1시간씩 여유가 있다. 이 객실을 예약했다면 관광지를 많이 넣기보다 체크인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객실 안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좋다. 다음날 아침도 같은 모리 뷔페에서 시작한다. 저녁에는 어둡게 보였던 숲이 아침이 되면 식당 안까지 이어지는 듯 선명하게 보인다. 자리에 앉으면 홋카이도 쌀을 작은 솥에 준비해준다. 양식은 오믈렛, 에그 베네딕트, 메밀가루를 사용한 가렛이 중심이다. 따뜻하게 구운 가렛은 인상적이다. 일식에는 구운 생선과 미소시루, 연어알젓과 오징어처럼 밥에 올려 먹기 좋은 반찬이 다양하다. 아침 메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명주 조개 카레다. 조개의 씹는 맛과 조개 육수의 풍미가 카레에 남아있다. 아침에도 밀크 아이스크림과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까지 디저트가 준비된다. 조식을 빠르게 먹고 바로 출발하기보다 창가에 앉아서 아침 숲을 보며 먹는 것이 모리노 우타의 분위기와 잘 맞는다. 모리노 우타는 객실 안에서만 머무는 전통적인 료칸과는 조금 다르다. 넓은 로비, 하프 연주, 대욕장과 뷔페, 바와 디저트까지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가치가 커진다. 대욕장을 이용해도 괜찮고 부모님이나 아이와 한 객실을 사용한다면 디럭스 화양실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침대와 다다미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최대 4명까지 머물 수 있다. 일반 객실을 선택해도 로비와 대욕장, 저녁 뷔페와 바는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리노 우타의 전체 시설을 경험하는 데는 일반 객실로도 충분하다. 반대로 커플 여행이나 기념일 여행, 관광보다 객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면 노천탕 코티지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다. 사람이 없는 개인 노천탕에서 원할 때마다 온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티지를 예약하고 저녁 늦게 체크인하거나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다면 추가 금액만큼 이용하기 어렵다. 신치토세 공항에 오전이나 점심 전에 도착하고 첫날부터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조장케이에서 가볍게 점심을 먹고 오후 일찍 호텔로 들어오는 동선이 가장 잘 맞는다. 관광과 이동이 중심이라면 디럭스 화양실, 호텔 안에서 보내는 시간과 개인 온천이 중요하다면 노천탕 코티지, 그리고 오전 비행기를 타야 하는 마지막 날 숙소보다 홋카이도에 도착한 뒤 여행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첫 번째 목적지에 더 가깝다. 어떤 상황이라면 어느 객실을 고를지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진다.